네, 지금 저희는 한국에 멀리 한국에서 한울궁에 계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회장님, 그 총재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워낙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 있는 또 동포들 사회에서도 총재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만나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거죠, 총재님? 예. 네. 대통령 출마의 이미 여러 번 출마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새로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출마의 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야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성 정치인들을 다 바꿔야 되겠다. 국회의원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여야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통령을, 세 번, 이제 이번에 나가면 세 번째죠. 출마하게 됐습니다. 공약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33가지 공약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33가지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이제 핵심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보면은 일단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데도,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원하고 상원이 합쳐서 우리나라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국회의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한 100명으로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박 대통령이나 또는 전두환 대통령이나 어떤 혁명을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혁명이 그게 나중에는 혁명이 아닌 걸로 이렇게 몰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허경영은 완전한 그 혁명 그걸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국가혁명을 하겠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개헌 과정이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내놓은 공약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다면 국민투표 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회의원을 100명을 줄인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정리하겠다.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해줬다. 이러면 그건 국민투표를 한 걸로 간주하죠. 당선이 된다면. 네,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보죠. 국민이 인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선뜻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아니라 네네. 이란은 그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라 해서 이란이 민주주의적 신정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미국과 소련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살아남았고. 네네. 그러니까 khomeini용이 그 강력한 팔레비 왕을 혁명을 통해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khomeini용의 혁명이 어떤 국수주의적인 혁명이 아니라 약간 신정주의적인 혁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친미 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신정주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컴플릿 시아크라시 완벽한 신정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중적인 그 데모크라시는 다수결주의는 결국은 전 세계를 오염시킨다. 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철인주의.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게 선거로는 나올 수가 없다. 투표를 통해서 나왔다면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포퓰리즘이 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뽑힌다. 뭐 그런 정치가 일종의 이게 우민 정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만 민주주의지 진정한 똑똑한 사람들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음, 정치에 아예 혐오감을 느끼고 거기는 패거리들이나 네. 도덕 수준이 미달되는 자들이 주로 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치가 이만큼 퇴화됐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뭐, 이해는 조금 가기는 하는데요. 근데, 예, 그런 정도의 혁명이 과연, 한국에서 일어날 수 가능합니다. 있을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제가 보시는군요. 네. 어떤 그런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서서히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하늘궁에 이 100만 평의 하늘궁을 만들고 있는 것도 그런 능력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반 정치인이 이런 넓은 땅에 수많은 건물을 가지고 하늘궁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포퓰리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기본수당 뭐 150만 원의 기본수당을 주겠다라든가, 아니면은 결혼수당, 뭐 출산수당, 노후혁명,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대체로 다 국민들한테 뭔가 주겠다라는 그 약속들이 많으시거든요. 비판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퍼주기식의 정책이 결국은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국가 예산을 70% 전략해서 네. 국가 예산을 70% 전략해서 주는 거고요. 네. 기성정치들은 예산 절감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뭘 얼마 준다 추경 예산한다 이거는 포퓰리즘이에요. 네.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저는 국가 예산을 70% 전략해서 그 예산을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공동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8세부터 100만 원, 150만 원씩 1인당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제공료는 물가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예산을 70% 절감하시겠다는 말씀은 전에도 여러 차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 했는데요. 캐치프레이즈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네네. 이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을 하고 보장을 다 없애겠다는 거죠. 네. 지자체 의원들 무보수를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전략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줄이신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단 그 대량 공무원 실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네? 대량 공무원 실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렇지 문제는? 않습니다. 예.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35조가 됩니다. 네. 그런 거 없애야 됩니다. 남녀 평등을 위해서 예산을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그런 걸 쓸 수가 있나요? 또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1년에 40조를 써요. 근데 출산하는 사람한테는 막상 돈을 주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출산하는 사람에게 나는 5천만 원씩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 정부는 주지 않으면서도 출산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연간 40조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연간 35조를 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뭐 연구하는 데 썼다, 뭐 출산 정책을 만드는데 교수들 연구비로 썼다. 이거요. 돈이 전부로 옆으로 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아껴가지고 70% 절약해서 국민들을 주는 거니까 제 예산에는 뭐 국민 배당금을 준다. 그거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1억 3억을 줍니다. 지금 결혼하면 3억 주는데 이거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젊은이들이 50이 되도록 결혼 안 해요. 그건 결혼 비용 1억을 그냥 주고 2억은 주택 자금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니까 결혼 안 하고는 못 베기죠. 또 애 낳으면 5천만 원 줍니다. 결혼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게 되면 인구 절벽으로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의 인구 3명씩 낳게 법을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인구 공정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허본좌라는 별칭으로도 또 많이 알려 계시잖아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신기해하는 인물로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한반도에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 예, 말은 예. 영적으로. 그럼 금방 네. 0초 만에 그 영향이 나타났거든요. 음, 0초 만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세계가 신정주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직접적인 손실이 가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작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한참 진행될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은 에너지를 넣어주셨다라는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5년 전에 트럼프가 나갈 때도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죠. 네네네. 공화당 16명 중에 꼴찌할 때. 네. 트럼프한테 에너지를 넣었죠, 제가. 예, 그러더니 예. 힘을 던지고, 강력한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한테 내가 에너지를 넣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켜보시면 돼요. 아,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까? 백악관에서 일단 나왔는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여튼 미국이 아직, 이번에 텍사스주 지금 재검표하고 있죠. 애리조나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리조나주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예. 고무적인 결과가 또 안 나오겠습니까?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사실, 작년에 그 총재님이 그런 좋은 에너지 넣어주셨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좀 약간 실망한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쭤봤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금 실망한 사람들이 나중에 놀라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죠. 네. 그런 언어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나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나는 정상으로 보지 않죠. 네. 바이든도 훌륭한 정치인이고, 어린 예. 나이에 20대에 상원의원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인데, 또 바이든이 나이가 80이고, 그래서 나는 또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도 참 미국에서 볼 때는 입지전적인 천재적인 정치인 아닙니까? 예, 경력이 오래되기는 하셨죠. 예. 오래된 천재적인 사람인데, 네. 투표 자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사람의 인품이나 모든 것은 나는 훌륭하다고 봐요. 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면 네. 트럼프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3번 진심으로 외치면은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 정말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내 사진을 많이 집에 걸어놓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미국도 각 주별로, 허경영 하늘궁을 방문하는 허경영 영성센터가 전 세계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한국으로 미국 각 주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네. 순례단 하늘궁 순례단이 전 예. 미국, 캐나다, 유럽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 그러시군요. 예. 여기는 하늘궁은 한 100만 평 규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을 보긴 했는데요. 이준석이라는 아주 젊은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직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나이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5년을 더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한국의 보수당들이 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가 뽑혔다는 거는 네,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굉장히 뭐 유리한 정언을 많이 해준 사람이에요. 네네, 아주 아주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아주 논리가 아주 공정해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아주 열린 사람이죠. 네, 그리고 선진국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고, 어쨌든 그분이, 당대표가 됐다는 건 허경영 시대를 예고하는 겁니다. 허경영 시대를 예고해 주는 거라고 봐요. 네, 그 부분이 붙었는데, 왜 허경영 시대가 있느냐? 기성 정치인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 뭔가 참신한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 이준석 후보에게 참신한 사람을 좀 찾아라. 이런 메시지. 네, 그 사람은 대통령 나갈 수 없는 나이고 당신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에 기존적으로 있는 저 3선 의원, 4선 의원들 중에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정권 창출이 안 된다. 그러니 젊은 당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그야말로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대통령 후보를 찾아봐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나 우리 국가혁명당이나 네,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경선이 있을 때 저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못 되라는 법이 없잖아.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붙었다는 것은 네, 결코 이준석 후보는 기성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내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정말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새로운 혁명적인 인물을 찾아내야만 되는 그런 소명을 이준석 의원이 지금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서 당대표로서 허울뿐인 그 원내대표를 제치고 당대표를 허울적으로 거기 하라고 그거 앉혀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직 당의 책임자로서 국민의힘의 기존 서로 계파가 복잡한 계파에서 그 서로 넌 몇 선 의원이냐, 넌 몇 선 의원이냐 이런 서로 자기의 권력 싸움을 하는 그 과정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나르시즘에 빠진 그런 국회의원들에서 우리나라를 바꿀 대통령 후보는 못 나온다. 이걸 이준석에게 메시지를 국민이 준 거예요. 너 좀 네, 말이야. 이 나라를 건질 만한 저 어디를 가든지 길거리에서 깡통을 차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든지 어쨌든 참신한 인물, 새로운 올바른 인물을 하나 찾아내달라. 이게 국민의힘의 대표로 뽑아준 메시지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뭐 허경영에게 리콜을 하든 누구에게 리콜을 하든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특수한 인물들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임하도록 하겠죠?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면 당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지만 대통령 후보는 당 내부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나온다면 그건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재님? 내가 뭐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네, 나는 모든 개인을 존중합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가 공직자로서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와 같이 국가 사정기관에 있던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대통령을 나온다. 이런 선례가 없거든요. 없죠, 예. 예, 국민들도 그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나 어떤 반발감에 의해서 순간적인 인기는 있지만 과연 국가 발전에 혁명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윤 총장 얘기 나올 때마다 느낌이 예전에 그 반기문 총장 얘기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요. 예. 국내에서 사람들 찾기가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인물 찾기가 어려우니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이제 이준석 당대표 당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좀 약간 좀 충격적인, 예, 놀라운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해석이 주어진다면 그 해석은 공정한 해석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이준석 대표는 기존 국민의힘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겁니다. 아, 그리고 그 Z세대, 여러 새로운 세대들이 이준석에게 희성 정치인들을 이제 물갈이해라. 다음에 공천할 때도 이제 배치를 몇 번씩 다른 사람들을 제외해라. 네. 한나라당, 국민의힘에 옛날에 한나라당 때부터 돌아온 사람들 이제 물갈이하고 채소는 세포대에 담아라. 새 옷을 가위로 잘라가 헌 옷에 꼬매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새 옷은 가위로 자르는 법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지. 그 네. 헌 옷들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내면은 그것이 이준석 후보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시 신인 정치 얘기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요. 신정정치. 실정 정치.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총재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정의하실 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인간으로 정의하십니까? 아니면 신으로 정의를 하십니까? 신인이라고 하는데, 예. 그 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인간들과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배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날아가는 인공위성을 뭐 정지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로서 변화를 시킨다. 이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네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호메니옹이 하는 신정정치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컴플릿 시아크라시, 완벽한 신정주의입니다. 신인이 직접 나타나서 하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결주의는 부정선거를 또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다수결주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90%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오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수결주의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철인주의, 뭔가 선지자적이고 특수한 자는 정치인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들 가운데서 뽑다 보니까 결국 도둑놈을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의 악순환을 거쳐야 1년에 5억 명씩이 굶어 죽어갈 수 있습니다. 지구에. 그리고 빙하는 계속 녹아가고 있어요. 네. 이거를 미국의 고 후보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나간 옛날에 고 대통령 후보 있었죠? 네. 엘고. 그런 사람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이렇게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1년에 빙하가 수만 톤씩이 녹아서 물속으로 들어가요.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도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해서 근본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네. 이거를 유엔과 다릅니다. 세계 단일 국가. 흔히들 얘기하는 글로벌리즘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가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아, 예. 세계 연방 정부가 탄생해야 됩니다. 네. 세계 연방 정부. 예.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세계 연방.
저희 상식으로는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그러니까 없네요. 여러분들은 네.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데모크라시도 지금 뭐 선거 부정이다 말이 많잖아요. 예, 예. 21세기에 미국의 의회를 국민들이 올라가서 장악하고 테러하고, 이것이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보십니까? 음. 예? 이게 세계 민주주의의 그런 종주국인 그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좀 창피한 면이 창피한 뭐 있긴 이야기입니다. 합니다. 네, 네. 예, 이란에서는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을 지배해야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의 캐치프레이드입니다. 미국 대통령들.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동의 이란 때문에 중동 지배는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집트나 이 중동 정책은 미국은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대해서 아무리 해볼래도 이 중동은 소련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네. 또 중국이 노리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이 중동이라는 이 석유 자원을 가지고 미국이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만은 적대 관계가 되죠. 그렇죠? 네. 날이 갈수록 외교 관계가 나빠져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예. 한국에 내가 만약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대통령이라면 세계 통일은 안 됩니다. 네. 약소국가, 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치 이거는 다르게 비유하면은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왜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유가 나라가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같이 작은 나라에서 허경영이가 세계 통일을 주장할 때 가능하지. 열강이 하려면 그 열강이 의심을 받는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예, 제가 드릴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그 능력이 뛰어난 신인이 하필이면은 한반도의 한국이란 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네. 세계 지정학적으로 중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곳은 극동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나 타골이나 노스타다무스나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한반도가 세계 화약고라는 네. 적으로 한반도가 세계 핵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꼬레가 옛날에 우리 코리아라는 것이 핵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 네. 맞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코레가 예. 핵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핵. 예, 꼬레, 예, 맞습니다. 네. 코레가 핵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토가 왜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핵이라고 지었나? 꼬레라고. 코리아가 그 꼬레에서 나온 겁니다. COR, 아시죠? 알리, 예? 예, COR이, 예. 코아라는 건 중심을 말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리아가 남북으로 분단돼서 미소가 나눠서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 한반도는 핵이기 때문에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미소가 공동 관리를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어느 한 나라가 가지고 있다가는 이 한국의 지도자가 어느 한 나라로 편중됐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계가 코리아를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미 네. 하골이 저 동방의 코리아에서 그 찬란한 빛이 나올 때, 그 동방의 등불이 나올 때 세계가 바뀐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인류가 기다리는 사람이
제가 온 거죠. 네. 예, 와 있습니다. 네. 내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예, 모든 인간들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선생님을 내가 예. 마음속으로 네. 손짓 한 번만 해버리면 선생님의 심장이 딱 멎어버려요. 오. 그렇게 그러시면 안 하고 있어요. 되는데. 그러나 제가 그걸 어떤 제스처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의 몸에 힘을 다 빼버렸어요. 심장이 네. 뛸 정도만 당겨놨어. 네. 그 누가 선생님 그걸 테스트 해보면 금방 나타나. 오. 네, 근데 다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면 인터뷰를 하기 어려우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모병제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는 예. 핵으로서 일단 이 꼴에는 군인들을 미군처럼 모병제를 해야만 우리 군인들이 최저임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남의 집에서 키운 중요한 자식들을 20대 젊은이를 급료를 돈 1, 20만 원 하루 수당 정도를 주고 한 달을 쓰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갈 필요 없이 논산훈련소를 남자나 여자나 한 달간 200만 원 정도의 급료를 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게 군대 네. 전부입니다. 그리고 일반 군대는 사병들은 모집을 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괜찮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네. 20대부터 무조건 100살까지 원하는 자는 군대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처럼 모병제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뭐 한국의 상황이 보니까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국방은 계속 튼튼히 해야 되는 문제는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아서 내놓으신 공약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30년 전에 예. 왜 결혼하면 1억 준다, 애 낳으면 5천만 원 준다 이런 말을 그때 했냐면 그때 하니까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그때 문명을 네. 썼는데 네. 내가 가만히 그때 30년 전에 내다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저 인구 절벽을 해서 그냥 가고 있어요. 무대책으로. 가만 놔두면 전부 절벽으로 양떼가 절벽에 앞에 가면 따라가다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인구 절벽을 향해서 전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년 전부터 스탑 해라. 바로 앞이 절벽이다. 인구 절벽이다. 네. 그러니 애 결혼하는데 돈 주자. 1억 주자. 애 낳으면은 5천만 원 주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묻었다고. 사기꾼이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초등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비붐 시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20년마다 베이비붐이 나와야 정상 인구가 유지되거든요. 예. 그런데 58년에 인구가 베이비붐이 있었어요. 그러면 7, 8년에 베이비붐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98년에 베이비붐이 없었어요. 2018년에 베이비붐이 없었습니다. 세 번의 베이비붐이 멈춰버리니까 인구가 역삼각형에서 지금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네. 어린이는 거의 없어지고 노인들만 바글바글한 역삼각형. 누구도 이것을 30년 전에 이걸 미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우자. 그랬더니 그 사람 보고 사기꾼이래. 네? 그 신정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시면은 일반 그 상식으로는 못 따라오는. 앞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 예. 그래서 절대적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90%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모크라시는 꼭 49% 대 51%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비토를 놓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있는데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군사부 일체가 변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뭐라 하면 내가 뭐라 합니다.
왜 예. 대통령을 비난하냐고. 당신이 바뀌어, 당신이. 왜 대통령을 바뀐다. 대통령이 예. 핑계를 대냐, 이러지 마. 알겠죠? 네. 국민들이 바뀌어야 되지. 네. 너무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네. 국민들이 바꿔야지. 대통령 치고 애국 안 하려고 하는 대통령 없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함정이에요. 네. 국민들의 51%의 지지를 받았죠. 네. 근데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서 갑자기 지지가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들어가 있죠. 네. 근데 그 박근혜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것은 나는 그 범죄 혐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나는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예. 어떤 범죄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네. 아버지를 감옥에 넣어놨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음, 그렇잖아요. 네. 어떠한 대통령이든 역사가 평가해야지.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잡아놓으면 됩니까? 지금 빨리 가석방 해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시면? 아, 그럼 말할 것도 없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예. 어떠한 대통령이든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의 염치와 체면이 걸려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가 네. 잘못하면 우리가 눈 감아 줘야지. 그 아버지를 갖다가 고발하면 됩니까? 그렇죠? 가정폭력범이라고 고발하게끔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정주의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결국 제 말에 나중에 100% 동감합니다. 아, 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하지 않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문 네.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아무 문제가 없고 네.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네. 애국자들이라고 보죠. 네. 그야말로 결혼도 안 하고 국가를 위해서 뛰어다닌 죄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또 여자 대통령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바깥 사정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궁궐에 갇혀 있는 사람, 그죠? 네.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최순실이든 누구에게든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네. 아닌데 암의 네. 의사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뭐 그- 기업체에 압력이 네. 있었다면 그거는 밑에 참모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지. 대통령이 그런 사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그런 사심을 부리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올라간 자는 네. 역사가 심판해야지. 박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심판해야지. 현행법이 심판 안 되면 그 정치 보복이라고 나는 봅니다. 잘 어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법이 심판 안 되면 정치 보복이라고 봐요. 아, 네. 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말씀은 많이 듣고 싶지만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질문하시면 예. 또 잘 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예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예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에 네. 제가 한국 대통령으로 나갈 겁니다만 네. 우리 민족에게 절호의 기회가 와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재님. 네, 안녕히 계세요.